국내 414명 네. 군인들이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 한국 현대사의 아픔의 어떤 가장 처참한 현장에서 약자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작가입니다. 예. 요즘은 정치 투쟁 구호만 난무하니까 왠지 좀 거칠고 삭막했는데 모처럼 작가들이 단비를 내려주셨다. 저는 이걸 사법 도미노라고 표현합니다. 윤석열 그 피고인 구속 취소 석방, 그다음에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 영장 기각,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탄핵 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이 헌재에서의 그 윤석열 탄핵 변론이 처음엔 내용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뭐 계엄이냐 계몽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아하. 국회 봉쇄냐 질서 유지냐. 이래가지고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돼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절차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 일사부재의 원칙을 국회가 지켰냐 안 지켰냐, 검찰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냐 없냐, 뭐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또 얘기하면서 그 개정 문제까지 계속 우리의 어떤 예상을 벗어나는 기상천외하거나 어떤 뜻밖의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신뢰가 무너지는 현상이라고. 이 나라는 법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국가의 공적인 가치를 공무원들이 사수를 해야 되는데, 예.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국정의 책임자부터가 흔들리는데 그럼 누가 그걸 한다고 보겠습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오히려 법에 대한 해석을 더 자유롭게 한다든지 그렇죠. 더 흔들릴 맨날 가능성이 있는 거 빠져나갈 아닙니까? 구멍만 찾지 뭐. 맨날 빠져나갈 구멍만. 김종대 전 의원님 모시고 좀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난번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법률가들에 의해서 법이 주관과 변덕에 따라 춤을 춘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 지난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기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춤을 좀 많이 췄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춤을 췄죠. 예. 우선 이렇게 수구위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논쟁을 하고 갈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아주 상당히 심하게 갈라졌어요. 물론 저도 기각을 사실은 예상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그 헌재가 운영되는 상황을 봤을 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고, 어쩌면 이것이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하나의 배경이 아닌가. 예. 물론 의심입니다. 다 맞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연이은 어떤 그 법원의 그 저는 이걸 사법 도미노라고 표현하는데. 사법 도미노요? 예. 예. 그 윤석열 그 피고인 구속 취소 석방, 그다음에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 영장 기각, 계속 우리의 어떤 예상을 벗어나는 기상천외하거나 어떤 뜻밖의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탄핵 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판결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도 이 헌재에서의 그 윤석열 탄핵 변론이 처음엔 내용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뭐 계엄이냐 계몽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아하. 국회 봉쇄냐 질서 유지냐. 이래가지고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절차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 일사부재의 원칙을 국회가 지켰냐 안 지켰냐, 검찰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냐 없냐, 뭐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또 얘기하면서 그 개정 문제까지 이러는 가운데서 난데없는 또 복잡한 절차의 문제가 그냥 한 보따리 나왔거든요. 그걸로 논쟁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또 시간의 문제로 프레임이 바뀝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이런 절차 문제를 얘기하는 동안에 시간이 경과된다는 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용, 절차, 시간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좀 파행적 양상이다. 파행적이다. 예, 그리고 제가 사법 도미노라고 본 거는 예. 연쇄적으로 신뢰가 무너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헌재 기능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분들은 자꾸 어떤 그 저기 헌법재판 여부에 대한 사후적 평가만 자기들은 하면 된다. 재판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헌재 판결이라는 것은
위헌 위법한 어떤 그 행위가 있는 미래의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저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예방 기능이 있다. 그렇죠. 예. 이런 게 선고문을 통해서 법 체계가 진화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헌재의 기능 침해라든가 최고재판소로서의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예. 그 기능의 무력화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이걸 교훈으로 남기는 게 선고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언제든지 헌재 본인들이 이렇게 기능이 제한되거나 무력화되는 거를 스스로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법이라는 게 과거에 지나간 것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는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모든 재판관의 의견은 이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맞춰주고 미래의 헌재 기능을 제한하는 거를 차단하고 막겠다는 게 이 선고문을 통해 드러나줘야 되는 예. 이런 어떤 사전적 예방적 기능이 법의 또 중요한 기능인데 우리나라 법관들은 다 저지른 거 나중에 내가 뭐 저기 판결문 망치만 두드리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계신 거 아닌가. 예. 이거는 우리 같은 법률 소비자 이 주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직분에 대해서 상당히 헌법재판관들이 오해를 하거나 본분을 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 헌재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정치적 재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치적 재판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국가의 사법 체계의 어떤 그 혼란을 막고 국민의 신뢰와 안정을 확보해서 국민들이 믿게끔 만드는 이런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기능이 훨씬 더 막중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게 정치적 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걸 보면 뭡니까? 무슨 절차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따지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의 사명을 몰각하는 거 아니냐. 예. 전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의원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계선 재판관은 이제 탄핵 인용 의견을 냈고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특별검사 추천 요구에 대해서도 당시 한덕수 총리가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걸 또 안 지킨 것도 중대하다. 파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시를 했거든요. 네.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직에 복귀를 해서 지금 이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이거 이행을 할 걸로 보십니까? 이거? 또 비관적으로 봅니다. 여태까지 예. 얘기했던 맥락에서 보면은 이 나라는 법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나라가 법률을 지키고 그런 거를 또 어떤 국가의 공적인 가치를 공무원들이 사수를 해야 되는데 예.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국정의 책임자부터가 흔들리는데 누가 그걸 한다고 보겠습니까? 전 그것도 비관적으로 봐요. 그럼 혹시나 이런 최고 행정 결정권자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오히려 법에 대한 해석을 더 자유롭게 한다든지 그렇죠. 더 흔들릴 맨날 가능성이 있는 거 빠져나갈 아닙니까? 구멍만 찾지 뭐 맨날 빠져나갈 구멍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자, 내가 부모인데 애가 날씨도 안 좋아서 집에 있으라 그러는데 기억이 나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코피가 난 거야. 예. 그러면은 그걸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코피를 났으면은 치료하고 원상 회복을 해주려고 애를 해야 되는데 세워놓고 예. 내가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지. 집에서 공부하라 그랬지. 그거 하나 갖고 온갖 짠소리를 다 퍼보면은 애가 보면은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몰라. 내가 놀러 나간 게 잘못인가? 놀러 나가가지고 돌뿌리에 걸린 게 잘못인가? 아니면 엄마한테 들킨 게 잘못인가? 이제부터 완전히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거야, 애가.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아노크라시라 그래. 그 아주 위험한 구간. 지금 헌재가 그래요. 예. 문 딱 걸어 잠궜어. 철통보 안 지킨대. 아니 무슨 교황 선출합니까? 법이라는 게 다 진행 과정을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알려주는 게 그게 사법기관의 기본 서비스인데. 예. 문 걸어 잠근 뒤로는 끝이에요. 몰라요. 그 안에 무슨 블랙박스 같이 돼가지고. 이런 어떤 그 무책임성이 오늘날 국가적인 어려움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이 국내의 유명 문인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성명을 냈거든요.
414명 네. 문인들이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전 만시지탄이라고 봐요. 사실상 진즉 나왔어야 되는 건데 예전 같으면 아마 12월에 나왔을 거예요. 진작에. 예. 근데 좀 많이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명한 작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한강 작가도 한강 포함되어 작가, 있습니다. 뭐 은희경 소설가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국민에게 이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역할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 줄 성명씩 첨부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을 문학예술이라는 게 어떤 그 자기의 서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시민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구나. 그다음에 공감 능력이 높은 작가들이 예. 그들의 언어로서 표현을 해주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문제를 보는 진정성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특히 한강 작가는 이 한국 현대사의 아픔에 어떤 가장 처참한 현장에서 약자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작가입니다. 예. 그렇게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자세. 그래서 이번에는 광장의 시민들의 말을 더 깊이 경청해서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런 어떤 창조적인 노력들이 과거 우리 70년대, 80년대 민주화의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정치 투쟁 구호만 난무하니까 왠지 좀 거칠고 삭막했는데 모처럼 작가들이 단비를 내려주셨다. 예.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편 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나옵니다. 네. 정동영 의원도 본인이 벌금 7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1심 판결과는 좀 다른 반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유죄 무죄 어떻게 예상을 하시며 또 앞으로 미칠 그 전국의 영향 뭐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지금 이 시간은 시계 제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저같이 법률의 비전문가가 그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참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1심에서 형량이 좀 저희 예상보다는 과하게 나왔다고 보니까 예. 다소 감경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것이 어디까지냐 문제거든요. 이제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차이죠. 예. 피선거법 때문에. 근데 이게 뭐 김문기라는 사람하고 골프를 쳤냐 안 쳤냐 또 뭐 국민의힘이 그걸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조작된 사진이냐 원본이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인데 솔직히 말해서 너절너절한 예.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고 제1야당이 선거보조금 400억 이상의 돈을 개원내고 다음 대선까지 판이 바뀌고 예.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여파가 있다는 걸 보면은 이게 사법의 독재 내지는 어떤 사법의 남용의 가능성은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란죄를 저지른 우두머리도 지금 풀려났고 속속들이 내란죄 주범들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인데 그러면은 그 선거 당시에 물론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적절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반성할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나라 전체가 훌러덩 판이 바뀌고 뒤집힐 수도 있는 예. 그 정도의 중차대한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계 제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오늘 이후부터 다음 주까지의 한국 정치는 정치 평론가의 그 분석 영역을 이미 초월해 버렸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초현실적인 상황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이건 엄청난 혼란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와 법치 중에 정말 법률가들이 주인인 세상이냐 아니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냐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